익사 3시간 전 그들 다이빙 시범의 조롱. 저희 채널A가 단독으로 영상 하나를 확보했습니다. 사망한 피해자가 물에 빠져 익사하기 불과 3시간 직전에 촬영된 영상이고 저희 채널A 기자가 단독으로 확보한 영상입니다. 영상 속에서는 가해자 일당들이 수영을 전혀 하지 못하는 피해자에게 앞서 다이빙 시범을 보여주고 뛰어내리라며 조롱을 하는 장면이 선명하게 담겨져 있습니다. 그 영상 바로 보시죠. 자, 지금 보고 계신 이 장면, 이은혜와 함께 피해자를 살해했다라는 혐의가 제기된 공범의 모습입니다. 조현수가 직접 다이빙 시범을 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그러면서 검찰과 경찰은 당시 현장에 있었던 이 일행들의 진술에 주목하고 있는데 다이빙을 마지막으로 제안한 사람이 바로 아내 이은혜였다는 겁니다. 특히 사망한 피해자가 나는 안 뛰겠다고 말하자 이은혜가 그럼 내가 대신 뛰겠다라는 취지로 독촉을 해서 조현수나 일행들도 차례대로 이처럼 다이빙을 하면서 입수할 수밖에 없는 분위기를 만들어서 사망에 이르게 했다는 것이 검찰과 경찰의 시각입니다. 피해자 윤 씨 포함 7명이 계곡에 도착했고 방금 보셨던 영상이 촬영됐습니다. 이은혜, 조현수가 다이빙을 유도했고 피해자 윤 씨는 뛰어내립니다. 당시 일몰 시간이 7시 55분인데 계곡 인근은 어둡고 서늘했습니다. 당시가 8시 17분이니까 춥고 어두웠던 시각이었습니다. 그뿐만이 아닙니다. 저 물놀이 현장에서 아내 이은혜는 남편인 윤 씨를 향해서 노골적인 조롱을 하는 듯한 장면도 담겨 있습니다. 제가 뜨는 게 신기하지 않아? 제가 어떻게 뜨냐? 못 뒤집네. 무거워서. 무거워서 못 뒤집네. 같이 가서 뒤집어. 만약에 이 사건의 결과가 달랐다면 아무도 사망하는 사람이 없었다면 짓궂은 물놀이 정도로도 볼 수 있겠습니다만 바로 이 장면에서 남편이 사망을 합니다. 불과 몇 시간 뒤에 다이빙을 하고 사망을 하고 검찰과 경찰은 이은혜 일당이 고의적으로 구조를 하지 않았다라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날 계곡에서 사망을 한 겁니다. 당시 다이빙했던 절벽의 높이와 수심 한번 볼까요? 4m 높이, 수심은 3.5m. 수영을 하지 못했던 윤 씨 입장에서는 죽으라는 말과 다름없는 다이빙 독촉과 노골적인 조롱이 이어지는 겁니다. 김영주 의원님, 지금 저희 채널A의 단독 확보 장면을 봤습니다. 웃음소리가 굉장히 좀 섬뜩합니다. 어떻게 보셨습니까? 사실 뭐 부부라고 하면 그러니까 남편이 뭘 좋아하고 뭘 싫어하고 그런 것들은 좀 같이 재미있게 노는 부분하고 극히 싫어하는 부분은 좀 상가하는 최소한 그러한 에티켓이 있어야 되겠죠. 그런데 지금 뭐 그야말로 물을 무서워하는 사람 아니겠습니까? 뭐 다이빙도 할 수 없다 그러면 다른 사람이 그를 하더라도 사실은 그런 괴롭힘을 못하게 말게 되는 일차적 책임을 가지는 분이 사실은 부부 중에 아내이고 혹은 남편이 될 수도 있겠죠. 그런데 그런 부분이 아니고 그런 어려움들을 오히려 더 괴롭게 만들고 유도해 갔다는 측면에서 굉장히 악의적이다. 그렇게 볼 수 있고요. 저도 좀 물에 대해서 자유롭지는 못합니다만은 실제적으로 보면 물이 두려운 사람에게 이렇게 보트를 뒤집게 한다든지 저런 것들은 굉장히 악몽 같은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실제적으로 저러한 시도들이 있었다는 것이 굉장히 정말 그 인륜적인 부분에서는 굉장히 해서는 안 되는 그런 만행이다 그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그렇군요. 자, 정육진 변호사님, 이 장면이 사실은 더 많았습니다만 노골적인 조롱과 이 여성이 남성을 향해서 굉장히 뭐랄까요, 눈살 찌푸러지게 만드는 이 조롱, 더욱이 아내가 남편에 대해서 사망한 피해자의 유가족들을 생각해서 저희들은 고려해서 전체를 공개하지 않았습니다만
수사기관은 이 영상을 들고 있단 말이에요. 어떻게 보십니까? 사실은 저는 너무 마음이 아파요. 왜냐하면 제가 보험법 관련해 가지고 일을 많이 했는데 예. 저 사람들은 돈에 눈이 먼 사람들이고요. 저 사람들한테는 피해자는 돈벌이 수단에 불과했고요. 저 사람들한테는 피해자는 반드시 저 시간에 사망을 했어야 됐어요. 왜냐하면 제가 찾아보니까 2017년 3월 달에 혼인신고를 함으로써 법적인 부부가 됐는데 8월 달에 어떤 일이 있었냐면 보험 가입을 했어요. 보험 가입을 했는데 보험금이 8억 원이었는데 보험금이 8억 원이니까 보험료가 상당히 비쌌던 것 같아요. 한 100만 원 돈 가까이. 그런데 2019년 6월 30일 날 그 피해자가 사망을 했으니까 거의 한 20개월 정도 유지가 됐는데 보험료가 비싸니까 보험료를 계속 유지하지 못하고 중간에 이제 보험료를 못 냈는데 한 2달 정도 보험료 못 내면 보험 계약이 해지가 되거든요. 그런데 7월 1일부터는 그 피해자가 사망을 해도 그러니까 보험금이 나올 수가 없는 상황이었어요. 그러니까 온갖 수단을 써가지고 피해자를 죽이려고 했던 거고 굉장히 계획적인 보험 살인이었다. 라는 게 이제 검찰과 경찰 수사 당국의 시각이죠. 네, 제가 봤을 때도 그렇고 그다음에 앵커가 처음에 이야기했지만 6월 30일입니다. 6월 30일이면 해가 좀 길어졌다고 하더라도 저 시간이 언제냐면 밤 8시가 넘었어요. 어떤 미친 사람들이 밤 8시에 저런 계곡에 가가지고 다이빙을 합니까? 저거는 사람을 죽이기 위해서 아주 작정을 갖다 한 것이기 때문에 반드시 잡아서 법에 엄정한 책임을 물어야 된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자, 이 검찰과 경찰 수사기관이 갖고 있는 시각에 대해서 정치면 소개해 주셨고 이 의혹을 사실관계 규명하기 위해서라도 빨리 용의자들을 검거해야 합니다. 그런가 하면 오늘 한 보도에 따르면 보거도구로 살해 시도했다라는 정황도 의혹도 제기되고 있습니다. 조선일보 보도에 따르면 검찰이 2019년 2월 보거도구로 윤 씨를 살해 시도했다라는 내용이 달린 텔레그램 대화를 확보했다라는 보도가 나왔습니다. 당시 치사량이 미달이라 미수로 그쳤다라는 건데 이은혜가 조연수에게 보거 피를 이만큼 넣었는데 왜 안 죽지라는 텔레그램 메시지를 보냈다라는 걸 수사기관이 확보했다라는 기사가 조선일보 등에 보도되고 있습니다. 이 사실 여부도 빨리 규명을 하려면 우리 국민들의 협조가 필요합니다. 저희들은 60초 광고 후에 돌아오겠습니다. 잠시 후에 뵙죠.